시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어머, 너는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남편은 어깨를 으쓱였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그녀의 축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며칠 전부터 마리나는 어떤 열병 같은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갈리나 김 여사님의 환갑잔치가 무엇이 될까? 전환점? 희망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수년간의 냉소와 잔소리, 노골적인 무시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마리나는 이날만큼은 자신이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마리나는 모든 준비를 도맡아 진행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급 레스토랑 황금용을 예약했고 그곳의 평판과 고급 요리는 흠잡을 데 없었다. 장식으로는 부드러운 크림색 장미를 선택하여 갈리나 김 여사님의 우아함을 강조하고 금빛 포인트로 그녀의 지위를 상징했다. 조용한 색소폰 연주자가 초대되어 따뜻하고 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남편 알렉스는 이 준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언제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길 꺼렸고 뒤로 물러서 있는 걸 선호했다. 하지만 이번은 특별한 날이었다. 마리나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이 자리가 갈리나 여사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길 간절히 바랐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마침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느낌을 꿈꾸며 행사 당일 마리나는 연회 시작 1시간 전에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직접 테이블 배치를 확인하고 음악 장비를 점검하고 장미가 신선하고 향기로움을 확인하고 싶었다. 긴장한 나머지 존재하지도 않는 옷의 구김을 손으로 매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몸에 꼭 맞는 검정색 원피스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고 피로의 흔적을 감춰주는 듯했다. 황금용의 넓은 홀에 들어서며 마리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저 멀리 대형 유리창 너머 저녁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코너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갈리나 김 여사도 미리 도착해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위엄있고 거만한 갈리나 여사는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몇 초 동안 마리나는 주저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남의 축제를 엿보는 유령처럼 서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쉰 마리나는 결단을 내리고 테이블로 다가갔다. 긴장과 실망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벌써 도착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단호했다. 갈리나 여사는 마리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아, 너였구나. 이를 악물듯 내뱉었다. 마치 마리나가 평화를 깨뜨린 불청객인 양. 알렉스는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마리나를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은 채 침묵을 지켰다. 마리나는 자리를 찾으려 조심스럽게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빈자리는 없었다. 각 자리마다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실례합니다. 마리나는 조용히 갈리나 여사에게 말했다.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의자를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갈리나 여사는 비웃으며 눈에 분명한 악의가 번뜩였다. 어머, 마리나 양. 그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뭘 그렇게 긴장해? 아무도 널 초대한 적 없잖니. 마리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따기처럼
그녀의 뺨을 때렸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 멍하니 섰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한 듯 했다. 이 치욕스러운 장면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숨죽였다. 그동안 말없이 서 있던 알렉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뭐 그런 일도 있지.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마리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이 가족에게 그녀는 영원히 이방인일 뿐이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가.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애썼던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들은 결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리나는 울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등을 곧게 편 뒤 갈리나 여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갈리나 여사님. 마리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말 여긴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요. 그녀는 뒤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과 놀란 시선을 무시하며 조용히 걸어 나갔다. 마리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레스토랑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제 이름으로 예약된 연회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실례지만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정된 행사인데요. 네, 확실했습니다. 마리나는 단호히 답했다. 예약은 취소해주세요. 성금은 드리겠지만 나머지 금액은 송금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할 정도로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다. 수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했다. 밖으로 나서며 마리나는 신선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이곳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었다. 이 가족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길거리를 걷는 그녀의 마음은 외롭고 막막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독립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갈리나 김 여사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스스로를 칭송하며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고 수년간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연마한 공감의 미소가 그의 얼굴에 어색하게 떠올라 있었다. 갈리나 김 여사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최대한 작게 주위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 속삭이듯 말했다.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리나 여사는 그의 유니폼을 훑어보듯 거만한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문제라니? 오늘은 내 환갑이야. 모든 게 이미 지불됐고 다 확인했잖아. 설마 내 파티를 망칠 생각은 아니겠지? 그럴 리 없습니다. 매니저는 서둘러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다만 연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정적, 이내 긴장감, 어린 침묵.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갑자기 귀를 찔렀다. 갈리나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취소라니. 누가? 장난이야. 아닙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행사 주최자분께서 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 마리나 씨가요. 그 순간 폭탄이 터진 듯 했다. 뭐라고? 저 건방진 계집애가 내 환갑잔치를 취소했다고. 갈리나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몇 옥타브나 높아져 레스토랑 전체의 시선을 끌었다. 지금껏 샐러드를 건드리던 알렉스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엄마, 진정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갈리나 여사가 소리를 질렀다. 내 아내라는 그 배은망덕한 여자가 내 환갑 연회를 취소했단다. 상상이나 돼? 알렉스는 말을 잃었다. 그는 마리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늘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매니저는 공영에 빠진 표정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이어갔다. 죄송합니다만 주최자 확인 없이는 저희도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시작되었다. 서빙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고, 밝게 연주하던 음악가들은 황급히 악기를 정리했다. 방금 전까지 활기차게 담소를 나누던 손님들은 얼어붙은 차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서 있었다. 갈리나 여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이대로 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렉스, 당장 그녀에게 전화해. 무슨 짓인지 설명하게 해. 알렉스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신호줌, 신호줌. 받지 않았다. 전화를 안 받네. 그는 불안에 휩싸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계속 걸어. 갈리나 여사는 악다구니를 썼다. 연결될 때까지 걸어. 지금 당장 와서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알렉스는 이미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사태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나가 이토록 결단을 내릴 만큼 절박했음을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늘 눈치채지 못했던 그 무엇이. 한편 마리나는 레스토랑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핫초코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로만이었다. 그는 오랜 대학 동창이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였다. 몇 년 만에 우연한 재회였지만 마리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로만은 언제나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세심하고 따뜻하며 어려운 순간에 언제나 힘이 되어주던 친구였다. 마리나? 설마? 그가 놀라움 가득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마리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로만을 본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로만,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반갑다. 나도 정말 반갑다. 그는 마주 앉으며 말했다. 근데 어쩐 일이야? 왜 이렇게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었어? 마리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했지만 로만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신뢰할 수 있음을 느꼈다. 사실 좀 큰일이 있었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이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모였는데 모든 게 예상과는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 그리고 마리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년간 갈리나 김 여사에게 받은 모욕과 냉대, 알렉스의 무관심, 그리고 결국 참을 수 없어 저지른 갑작스러운 결정까지. 로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귀 기울였다. 한마디의 비난도 조언도 없이 그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카페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로만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켰다. 있잖아 마리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넌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 가족 안에서 그걸 받을 수 없었다면 떠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 마리나는 그의 말에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고마워, 로만.
그녀는 속삭였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건지 많이 고민했거든. 그런데 네 말을 들으니 이제 확신이 들어. 망설이지 마. 로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분명히 잘 될 거야. 자, 이제 이런 나쁜 일들은 잠시 잊고 이 밤을 즐겨보자. 어때? 바로 그때 또 한 번 휴대폰 벨이 울렸다. 화면에 알렉스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마리나는 이번엔 전화를 받기로 했다. 응, 알렉스? 마리나, 대체 어디야? 알렉스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연회를 취소하다니 엄마 생일 망쳐놓고 지금 뭘 한 거야? 나 잘 알고 있어. 마리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족의 일부로 살고 싶지 않아.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렉스가 소리쳤다. 넌 내 아내야.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난 이제 네 아내가 아니야. 알렉스. 마리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할 거야.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로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 어때? 그녀가 말했다. 핫초코 한 잔 더 주문할까? 로만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만은 훌륭한 청자였고 동시에 흥미로운 이야기꾼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여행, 일,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리나는 자신의 꿈과 계획을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 사이엔 특별한 연결이 싹트고 있었다. 마리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안정감과 위로를 느꼈다. 로만이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이 커다란 힘이 되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로만은 마리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오늘 밤 정말 고마웠어, 로만.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입구 앞에 서서 말했다. 너와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나도 그래, 마리나. 정말. 로만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 나도 그래. 마리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집으로 올라가며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을 느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렸던 자신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고 강하며 희망으로 가득했다. 조금 뒤 알렉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격분한 황소처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마리나는 소파에 앉아 허브차를 마시고 있었다. 로만이 추천해준 차였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분노가 곧 폭풍처럼 몰아칠 것을 알면서도 담담히 차를 마셨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알렉스가 소리를 지르며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엄마 생일을 망쳐놓다니. 네가 뭘 저질렀는지 알긴 해? 마리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손에 미세한 떨림을 숨기며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지친 단호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알렉스. 뭐? 넌 배은망덕해.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은데. 알렉스는 목청을 높였다. 마리나는 피식 웃으며 그동안의 모욕과 무시를 떠올렸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해줬다는 거야? 나를 매번 깎아내리고 내 모든 행동을 비판하고 너희 기준에 맞추려 애썼잖아. 고마워, 알렉스. 이제 충분해. 넌 그냥 히스테릭해. 알렉스는 더 이상 논리적인 말을 찾지 못하고 소리쳤다. 너 때문에 엄마가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어.
그때 갈리나 김 여사가 헐떡이며 집으로 들이닥쳤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분노에 휩싸인 마녀처럼 마리나를 향해 돌진했다. 이 못된 계집애야. 그녀는 고함쳤다.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아. 마리나는 시어머니를 담담히 바라보았다. 두려움도 분노도 없이 오직 연민만이 그녀의 눈에 비쳤다.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불행한 여인에 대한 연민이었다. 갈리나 여사님, 저는 무엇도 무너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떠나고 싶을 뿐이에요. 떠난다고? 네가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네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야. 너 따위가 뭐라고? 갈리나 여사는 독서를 퍼부었다. 마리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몸을 곧게 세우고 갈리나 여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나은 삶? 네가 내세울 게 대체 뭐가 있다고? 갈리나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행복이요. 마리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고 이제 그 누구도 그걸 빼앗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때까지도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알렉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리나, 제발 생각 좀 해봐.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나는 길을 찾을 거고 살아갈 방법도 찾을 거야. 마리나는 옷장으로 가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갈리나 여사의 고함과 저주의 말들을 묵묵히 흘려보냈다. 알렉스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마리나는 결연했다.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무엇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야, 알렉스. 이건 확정된 거야.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알렉스는 고개를 떨구었다. 마리나를 영원히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를 어머니로부터 지켜주지 못했고 사랑과 지지를 주지 못했음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갈리나 여사는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마리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짐을 챙긴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안녕히 계세요. 마리나는 조용히 말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 마리나는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기로 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로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싶었다. 다음 날 마리나는 로만과 만나기로 한 아늑한 카페에 도착했다. 카페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이른 저녁의 불빛들이 따스히 반짝였다. 로만은 이미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잘 잤어? 로만이 부드럽게 물었다. 응, 나름 편히 쉬었어.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너와 이야기 나눈 게 정말 큰 힘이 됐어. 그래서 어제 이후 무슨 일이 있었어? 로만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리나는 천천히 어젯밤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알렉스와의 대화, 갈리나 여사의 분노, 그리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 순간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로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감정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로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정말 잘했어, 마리나.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넌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마리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것을 확신했다. 고마워, 로만. 마리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난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마리나. 언제든 나를 의지해도 돼. 그들은 가만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마리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져 거리는 아늑한 분위기로 물들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로만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은 카페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과거와 미래, 희망과 꿈에 대해 이제 마리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잠시 후 알렉스는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빈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맹수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러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마리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거실에는 오직 그녀가 남긴 조용한 결단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알렉스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갈리나 여사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섰다. 그 계집애는 어디 있니? 그녀는 소리쳤다. 떠났어. 알렉스가 힘없이 대답했다. 뭐라고? 그냥 떠났다고? 갈리나 여사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걸 이렇게 끝내게 둘 순 없어. 반드시 되돌려 놓을 거야. 하지만 알렉스는 더 이상 어머니의 고함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마리나를 완전히 잃었음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 어떤 소란에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마리나는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혼자 시작하는 삶은 아직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은 전과는 다른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봄내음은 마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로만과 마리나는 또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로만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응, 조금씩.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직 혼자라는 게 가끔은 두렵기도 하지만 더 이상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 그래, 마리나. 로마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시간이야. 마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가만히 되새겼다. 로만의 존재는 그녀에게 점점 더 큰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다. 로만,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마리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용기 내기 힘들었을 거야. 언제나 곁에 있을게.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레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마리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들, 여행하고 싶은 곳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로마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꿈을 그렸다. 그의 눈빛에는 응원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리나,
너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 마리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우리 함께 걸어가 보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느 늦은 저녁, 마리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수년간 감내해왔던 모욕과 상처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내 스스로를 지켜낸 용기. 그 모든 고통은 결국 그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다. 자유롭고 사랑받으며 새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행복이 퍼져나갔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늘 로만이 함께할 것이었다.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랑과 존중, 이해가 가득한 미래의 이야기. 그녀는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마리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서명이 끝나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조여오던 족쇄가 풀리는 순간처럼 그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다.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마리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햇살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진정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억압도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저녁 무렵 로마는 그녀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의 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 하나가 아늑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야. 로만이 건배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로만. 마리나는 잔을 들어올렸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니야, 마리나. 이건 전부 네가 스스로 해낸 거야. 로마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단지 옆에서 네가 용기 내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야.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마리나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낸,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강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로만이 물었다. 여행을 가고 싶어. 마리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 세상을 넓혀가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내 작은 카페를 열어보고 싶어. 정말 멋진 계획이야. 로만이 손을 내밀었다. 그 모든 여정에 내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래. 마리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설렘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 함께 시작해보자.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밖으로 나서니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릿결을 스치며 속삭였다. 이제 너는 자유야. 마리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로만이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 시작이다. 사랑과 존중, 이해와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첫 장.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미래는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